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칼폴리 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 하고 계시는 인스타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닥터 사이컬러지스트입니다. 어렵다. 그래도 조금만 찾아가다 보면 같이 네. 자동으로 뜨잖아요. 네, 닥터 팟만 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닥터다 팍만 치셔도 됩니다. PARK라고 치시면 PARK. 네, 박소은 박사님 저 인스타그램 뭐 만나실 수 있는데 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워낙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거기서는 영어로도 하십니다. 한국말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요즘 세대에 좀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네. 멘탈 헬스를 위한 여러 네. 팁을 주시더라고요. 네.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자녀분들한테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반가운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 네. 주셔서.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난 기사인데 제목이 우리 이제 행복할 때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해서 봤는데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소개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읽어봤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938년부터 시작된 연구예요. 그럼 거의 이제 100년 오래됐다. 가까이 된 연구인데요. 어떤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지 이제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거의 100년 가까이 하버드 대학의 인간발달연구소에서 해오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기사에서 그렇다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가 뭘까? 이거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핵심 요소가 뭘까? 네, 인간이 행복해지는 핵심 요소가 뭘까요? 근데 1938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연구다라는 그렇죠. 것은 신뢰도를 높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930년대와 40년대, 50년대 그리고 70년대, 90년대, 21세기 들어서 뭐 이거 2000년대 들어와서는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을 대하는 태도들도 많이 가치관도 바뀌었을 텐데 그것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세대를 지나서 시간을 지나서 시대를 지나서도 인간의 행복을 예측해주는 어떤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그 연구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년 가까이 된 연구니까 아마 그런 추적 연구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이때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식으로 행복을 해줬는지, 무엇이 행복을 좀 예측을 했는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런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도 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핵심 요소일까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저는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 확률이 높겠죠.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저는 애착 관계인 것 같아요. 애착 관계요. 네. 알겠습니다. 애착 관계가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뭐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애착 관계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착 관계라는 게 애착 관계가 김영준 씨는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돈은 제가 관리만 잘하면은 배신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돈도 배신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잘 CD에 넣어두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애착 관계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사람으로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오늘 믿었던 사람이 내일 내 등에다 칼을 찌르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사람을 왜 애착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애착 관계가 이미 아닌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이 제 등에 칼을 찔렀지만 어제는 애착 관계였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서 네. 애착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아니다, 애착 관계, 내가 그게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대상이든, 마음을 쏟을 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네. 행복이다. 저는 두 분의 말씀 다 또 이제 돈이 주는 행복감이 뭔지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한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두 분의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만
요 연구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비슷하게 나온 것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럼 내가 예상하기로는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이거다라는 본인의 답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구의 결과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돈의 1번, 애착의 2번. 네, 3번, 4번, 5번 기다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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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하버드 대학에서 100년 네. 동안 쭉 연구해 오고 있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뭐였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감이었어요. 유대감. 네, 유대감, 연결감. 사람과 사람이에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이라는 것은 가족을 넘어선, 네. 그러니까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을 넘어선 일반 사람들과의 그 연결고리와 유대감을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굳이 어떤 굉장히 진하고 오래된 애착 관계가 아니어도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유대감이 있구나, 소속감이 있구나를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산 사람들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고립된 느낌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빨리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 네. 되게 이렇게 뭐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 꼭 끼는 것이 주변과의 관계 개선 네, 또는 그렇죠. 관계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릴레이션십이 잘 되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한테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행복을 느낀다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복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온전한 행복일까 하는 의심을 항상 하거든요. 네. 내가 나 안에서 찾는 게 행복이지 굳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행복을 찾는다는 건 살짝 비자주적인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 혼자로는 독자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나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뭐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조금 그 한 발 더 나간 질문이 될 텐데 형님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형님들께서 참 좋은 사람인데 일부러 관계를 안 갖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연배가 이제 70대 이상이시니까 그렇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연배가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내 주변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배에 새로운 인연으로 새로운 친분을 쌓는 건 그런 이유에서라도 참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시니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뭐 소위 주변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저도 이제 주변 분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예상된 고립감, 예상된 어떤 이별, 예상되는 상실이 나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는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제 어떤 이제 시니어들의 심리학을 얘기할 때 조금 간과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럼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데에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구 결과가 뭐 입증을 해주고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있지만 그렇다면
왜냐하면 내가 이제 행복해지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좀 명료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그 연배에 그분이 세상 떠나시면 받는 상처 때문에 그분하고 친분을 안 갖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뭐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 사랑을 해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라서 헤어지더라도 사랑을 할 건 해야죠. 네. 사랑할 걸 두려워서 헤어질 걸 두려워서 사랑을 안 할 수는 네.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 밑에는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애착을 잃을 것 같은 어떤 상실감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좀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날들을 잃는 것보다는 좋은 날들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그렇죠. 기억을 많이 갖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계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립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기 전에 아까 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연구 결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산, 명예, 외모 이런 것들도 행복감을 주죠. 저는 일시적으로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주는데요? 네. 많이 네. 저는 없어서 그 많이 준다는 것의 정도를 감히 짐작도 못하지만 네.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또 지금 이런 사회에서는 또 외모와 재산과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게 행복감이랑 연결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추적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외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차후에 행복해지는지 봤더니 장기적인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꼭 행복으로 연결됐냐? 그런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뭐였지? 그거 물리학에서 배웠던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법칙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초콜릿을 먹을 땐 맛있었어. 근데 계속 네. 먹게 되면은 물리게 되죠. 물리게 되죠. 네. 그 맛의 느낌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주는 행복감을 처음에는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일상이 되다 보면 그걸 행복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행복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까지 뭐 제가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잠깐 예상을 해보자면은 그런 것까지 이제 그분들이 뭐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물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물리는 마음까지 나의 행복감을 좀 방해를 하는 경우라면 그게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어떤 외적 요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행복감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카톡의 반응 소개해드리면요. 네. 건강과 감사에 대해서 네. 예,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돈이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 에센셜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살아있어야 애착관계도 만들어가죠. 라는 지적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하버드 연구 결과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사진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면요. 행복 추구 순위. 첫 번째는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 두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세 번째는 적당한 체중. 네 번째 교육, 금연, 금주,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가 해당이 안 되는 그 중에 저는 네. 이게 순위라고 1, 2위, 3, 4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겠지만 굳이 어떤 요인들이 있다. 이런 네. 요인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어느 정도 해당이 되시는지요? 하버드에 지금 이제 그 행복 항목을 갖고 행복하냐 안 하냐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저는 불행에 마땅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네 가지나 해당이 안 되는데. 본인이 자립적으로 행복을 해야지 다른 관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김영준 씨의 의견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이 하버드 연구에서는 내가 혼자 온전히 자립적으로 행복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건강하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인가요? 그런 해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박사님 지금 갑자기 화색이 도셨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 계속 아, 그래요? 이쪽에서 막 그냥 쓸데없는 시비 딴지만 걸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돌아오니까 박사님 화색이 돌아. 혼자 온전히 행복할 자신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성형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이랑 거리가 먼 건가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혹시 그쪽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담론에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 뭐 지금 얘기하셨던 아까 그 조건들도 그렇고 뭐 재산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 때 나에게 연결감, 유대감, 소속감을 주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 행복이 조금 더 완성형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복닥복닥 거리고 사는 그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정아 씨의 접근 방법은 상당히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당히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연결 관계는 깊어야 되나요? 네. 깊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그 제가 이제 드리려고 그 깊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이 연구 결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거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더 희망을 얻었는데 사실 뭐 지금 특히 이런 사회에서는 고립감을 느끼기가 더 쉽고 또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 가족들과의 관계가 늘 좋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나는 친한 친구도 없고 별로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도 아닌데 그럼 나는 이제 행복해지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죠. 특히 우리는 이민자라서 더 네.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깊어봤자 뭐 얼마나 깊겠어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주변에 뭐 혼자 살고 있거나 이제 그런 식이 된다면은 그럼 나는 내 인생은 가능성이 없는 거야? 행성이 없는 거야. 행복이랑 먼 거야? 행복이라는 걸 주제로 뽑아내는 연구 결과들이 주로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든가 뭐는 에센셜이라 그래서 빼내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 항목들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는 불행에 마땅한 존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제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인과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측을 하는 요인들이 무언가가 있느냐 언제든지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는 그 이제 어떤 고려가 되지 않은 결정 요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과관계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충족하지 못하면 난 불행해지느냐의 그런 말은 그 연구가 하려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네. 친구가 많은 건가 하면 늘 뭐 핸드폰이 그냥 연락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쁜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그건 이제 아니었던 거죠.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고 네. 내가 미소를 지었을 때 상대방이 미소로 화답해주고 이런 어떤 작은 교류들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 오랫동안 봤던 관계, 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이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짧은 교류도 우리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마주친 어떤 뭐 카페에 들렀는데 직원과의 어떤 담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과의 눈인사, 미소, 또 뭐 버스 옆자리, 뭐 어떤 뭐 공연 옆자리에서 같이 앉은 사람과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소속감과 연결감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내 일상에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 행복감들을 내 스스로 올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야. 다행입니다. 네, 저도 그거를 네. 보고 가장 반가웠습니다. 뭔가 다행입니다. 깊고 배신하지 않고 네. 나에게 애착감을 주는 관계가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능해? 사람은 잃기도 하고 변하는데. 얻기도 하고 변화도 하고 사랑은 변하는 거고 음.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연결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반려동물과 나의 연결감이 굉장히 있어서 어떤 상호작용을 계속할 수 있고 꼭 반려동물이 아니어도 이제 정말 뭐 일상에서 길고양이랑도 어떤 연결감이 계속 된다면 저는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감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누군가하고 말을 섞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자잘한 연결감을 느끼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조용히 각자 내려야 되는 층에서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서 뭐 또 이렇게 괜히 말 걸고 이러면 이게 답변도 이게 또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네. 저는 요즘에 낯가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누가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낯가림인지 귀찮은 건지 그냥 사람이 싫은 건지 창피한 건지. 창피한 건지 뭔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전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뭔가 싫고 그냥 나도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단순히 내가 낯가리고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찮은 건지 그냥 다 싫은 건지 뭐 창피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으시는 분들은 제 성격 참 이상한 애도 그러시겠구나. 아니 이상한 건 아니고 저도 궁금했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같이 모시고 가는 분들이랑 크루즈를 같이 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영준 씨랑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게 엘리베이터가 꽉 찬 상태, 그런 상태로 긴 시간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 즐거움에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룹이 여러 그룹이었어요. 내리는 층들도 다 다르고 근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흥이 막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호응을 해주기 싶은 그런 마음에 같이 춤을 췄거든요. 근데 끝까지 문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고 가운데 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계속 이렇게 푸시했어요. 저를 네. 내려오는 내내. 근데 마지막에 정말 땡 하는 그 순간에 잠깐 반응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사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리기 직전에. 바로 내리기 직전에. 그 순간에 그렇게 마지막에 반응했던 그게 창피해요? 아니면 끝까지 안 하고 내리는 본인이 창피해요? 어느 쪽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냥 빨리 해버리고 말았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박사님 지금 말씀해주신 박사님의 그 오늘의 주제가 그리고 하버드에서 연구 결과를 그렇게 오랜 세월 하고 있는 것의 포인트가 네. 그런 연결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릴레이션십이라고. 그 네.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 같은 분들은 되게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연결이라는 것이 뭐 잘 돼야 된다, 욕먹지 말아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렇죠. 그 규율들이 그 관계 안에 요구되다 보니 그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첫 인상은 상당히 어렵고 잘해야 되는, 실수하면 욕먹는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자잘한 행복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뭐 말을 해. 뭐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네. 네. 그냥 내리고 나면 그 기분은 좋아요. 아니 뭐 엘리베이터 안에 다 춤추고 다 반응을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내리면 그건 괜찮아요? 저분들은 오늘 참 즐거운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즐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단지 그들처럼 못할 뿐이지. 네. 네. 제가 조금
정리를. 중재 아닌 중재를 잠깐 드리고 지나가자면 저도 사실 그러니까 뭐 비행기에서 제발 말 안 걸어줬으면 이런 느낌 느낄 때 있거든요. 나 진짜 혼자 가고 싶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에게 연결감을 주는 유대감을 주는 게 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순간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호응을 맞춰준다고 해서 내가 막 이 사람들과 어떤 커넥션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죠. 하셨을 네.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은 순간에는 즐거운 거고. 그 순간에 네. 그렇게 즐겁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서 호응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연결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호응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우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관계가 어려워. 나는 내성적이야. 난 낯가림이 심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결론을 내리시기 이전에 나에게 그러면 연결감을 조금이라도 주었던 어떤 모먼트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확장해 갈 수 있을까? 그래, 나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즐거울 때 내가 춤춘다고 해서 내가 연결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화답을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역시 내 인생 살만하다 이런 마음을 좀 네,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에서 느껴지는데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예는 어디까지나 예였고 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나는 어디서 연결감을 느끼는가? 내가 연결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면 그래도 느꼈던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을 시켜나가고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까가 저희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하고 연결감을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참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네. 그냥 인생은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는 거라고 배웠더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혼자 가는 거지 뭐 거기에 뭐 관계가 있건 없건 그게 제가 걸어가는 일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생을 아주 길게 봤을 때 저조차도 인생은 그냥 정말 제 모토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모토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세요? 다른 것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때, 뭐 유학 생활을 해서 뭐 이렇게 목표가 있고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럴 때에는 이제 나의 어떤 아까 이제 에센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의 에센셜은 지금 막 내가 행복해지고 연결감을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그럴 때다라고 조금 인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박사님 같으신 분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이 그만큼 우리의 행복을 증진한답니다. 이런 이슈를 갖고 오시면 그러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송인데 네, 여기서 우리는 꼭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래야 행복한 겁니까? 안 맺으면 불행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게 좀 건방지고 참 무례하긴 합니다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김영준 씨 행동을 100% 인정하신다고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다라고 또 동의해 주시는 동의라기보다는 같은 마음이신 분이 계시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런가 보면 뭐 또 볼 사람도 아닌데 네. 잠깐 분위기를 띄워줬으면 어떨까라는 또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볼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뒤에 내용이 엘리베이터 다른데. 안에 아직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도 주셔서 김영준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셔요. 지금 카톡의 반응이. 네. 그러니까 연결감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그럼 24시간 동안 내가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픈 마인드로 모든 사람이여 다 나에게 오라. 이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에너지를 어쨌든 내가 대인관계에서 느껴지는 써야 하는 에너지,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결감을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그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지를
이제 찾아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사소한 연결감이라는 우리가 뭐 매일 만나는 커피숍에서의 점원과의 인사, 뭐 가벼운 농담, 뭐 이런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인사 이런 것들에서 자잘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상대가 그거를 호응해주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인사가 너무 좋아서 커피숍에 가서 인사를 했지만 그 상대는 너무 바쁜 시간에 뭐 해서 그럴 수 인사를 못 있죠. 받아서 이런 걸로 상처를 받기는 없기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주 씨 행동에 저희가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행복하지 네. 않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뭐 저 우정아 씨 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 역시 지장받는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 서로 각자의 삶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결감도 어떻게 보면 신호가 이렇게 가고 받아들여지고 요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죠. 불통일 그래서 때가 있죠. 불통일 때가 있고 네. 그게 통일 때가 있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 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 통일 때가 많아질수록 내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있는 건데 그 혹시 생각을 해보는데 나에게 연결감을 주는 그런 순간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요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고립되게 만드는 어떤 나의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요? 들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쑥스러워서 안 한다거나, 뭐 미소가 이제 왔는데 충분히 뭐 미소 지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한다거나 그런 나에게 고립감을 주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요, 저는 누가 생각이 막 나서 그래요. 누가 아는 접니까? 그건 뭐 모르겠어요. 누가 막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꼭 그렇게 하려고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올려주신 내용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소개를 뭔데요? 하나 해드릴게요. 저의 방송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을 10수년 들어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시간에는 일부러 헛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맞아요. 주신 말씀은 네. 진정으로 만약에 그런 얘기한 대로의 성격이라면 큰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성격이면 큰 상담이 필요하다. 크고 오랫동안. 근데 저도 말씀 주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뵙고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할 때마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나는 이런데 얘기를 해주시는 게 큰 상담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일부러 헛발질을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해 전 좀 희생 정신이 오히려 느껴진다고 왜 봐요.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네. 아무튼간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큰 상담이 필요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를 소개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네. 그 전화기를 계속 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립감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나의 작은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 뭐 핸드폰을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속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니야 귀찮아하고 취소를 한다든지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본인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그게 계속해서 패턴이 되면은 내가 이 한 발짝만 이렇게 나가면 연결감으로 가는데 그게 무서워서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 결국에는 내가 머무르는 자리는 그 고립감이라는 그 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된 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그 이제 뭐 그 컴포트 존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나서보고 그 다음에 두 발짝 나서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감으로 이제 가는 길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길들이 어렵죠. 무섭고 두렵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내가 나를 고립시키는 어떤 껍질에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또 이것도. 네. 기대됩니다. 저는 그 언젠가부터 동족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만날 때 낯을 가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지만
한 10% 정도 그 낯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 삼아 같은 별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얘기. 그 같은 별에서 온 동족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직감으로 느껴요. 저 사람 나랑 같은 별에서 왔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편해요. 아, 네네네. 그날 처음 만나도 금방 친해져.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큰 설명 없이도 바로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좀 설명도 길고 뭐 이렇게 오해도 많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어서 동족을 챙기는 것도 바쁜 시간인데 그냥 다른 분들 동족이 아닌 분들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다 그러고 오히려 동족만 더 그 편애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관계의 행복성을 얘기할 때 이런 성향은 잘못된 겁니까? 동족이 있으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네. 박사님도 약간 저희 별에서 오신 분 아니? 이거 나 혼자만의 착각하는 거야 지금? 네. 아니, 동족 일단은 내가 동족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연결감입니다. 거기가 연결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하니까. 네. 또 저를 보시면서 좀 우리 같은 별인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연결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갑자기 지금 불안해져요. 저는 박사님이 왜요? 우리 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없이 편애했는데 네. 박사님은 나랑 다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훅 스치라고 지나갔어요. 아, 저는 약간 비슷한 면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에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 장면도 아 저라면 어땠을까. 네, 저도 이제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전 또 정한님에게도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박사님을 보면서 저랑 되게 비슷하지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김용주 씨랑 보면서는 저랑 다른 별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두 분이 또 같은 별이라 그러면 이게 또 연결이 안 되지라는 제 생각이 문제일 들어요.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코에 걸어도 거리 귀에 가면 귀걸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두 분 모두에게서 제 모습을 보고 또 연결감을 느끼는 것도 같습니다. 네, 일부러 이거는 저를 보호하시려고 올려주신 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단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이건 저를 일부러 커버 쳐주시기 좋은 것 같아요, 위해서 좋은 거.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다 그러면 지금 올려주시는 글들에 전부 여러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다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상처로 받고 안 받고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의 저희들의 몫이지 그게 여러분의 몫이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게 선생님 저 막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막아주시려는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왜 분위기 왜 이래? 네. 네. 한마디 더 네.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반응을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마음은 항상 네.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네. 방향이 네. 됐든 네. 이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제가 조금 마무리 마무리를, 멘트를 해도 네. 될까요? 예, 지금 저 광고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들어왔는데 네, 일단 쉬는 시간도 네. 없이 두 분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행복을 결정짓는 게 무언가, 뭐 하버드 대학이라는 엄청난 이름의 어떤 그다가 1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의 연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연구 결과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고 어떻다더라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느낌을 언제 느껴보느냐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한테 행복감이 뭐지?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지? 요거는 참 대답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만 내 그 느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을 때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 행복감을 나에게 어떤 행복감이 무언지를 그게 언제였는지 그게 어떤 나에게 주었던 느낌이 뭐였는지 그때가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었을 때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혼자였을 때였는지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이 더 중요하지 물론 제가 연구를 소개해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네.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까지 이렇게 또 일부러 또 가장 최근 걸 챙겨서 네. 나눠주신 박사님 감사하고요. 박사님은 저희 비로소 오신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그냥 저 혼자서 계속 편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잘 다니는 걸로 요별 갔다가 행복합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다른 게스트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네, 뵙고 인사드릴게요. 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